그래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양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양국은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 불합리한 규제 일괄 정비를 위한 양국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양국은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양국은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규제 일괄 정비를 위한 양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태용입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임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에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양국은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에 국권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법제처 주재로 정비 과제를 발굴 확정함에 따라 상위법령 재개정 미반영 및 위반사항,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제명 및 인용 근거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영된 조례 3건과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 1건, 법령의 위임 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2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 4건 등 총 10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 조례안은 각 조례의 개정 취지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위임 법령 반영이라는 동질 사안으로 일괄 개정 방식으로 조례의 개정이 가능함을 보고드리면서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 축에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규제 일괄 정비를 위한 양국은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에 16건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에 숨어있는 규제를 정비하여 규제 개혁을 촉진하고 규제 개선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계약 법령이 개정되어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종류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공사가 추가되는 등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 3건, 공유재산 법령 등의 행정재산 위탁기관을 위반하는 등 상위법령 위반 16건, 공동주택관리 법령 등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시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가 없음에도 이를 조례에 규정하는 등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4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완화하는 등 위임사항을 소급 적용한 사항 1건, 기타 국민여가 캠핑장 예약 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총 17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도중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입법예고 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였고, 이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종류에 공원공사를 추가하였고, 감독 대상 공사 상한 금액을 폐지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고하였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 측에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조례안도 각 조례의 개정 취지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라는 동질 사안으로서 본칙의 각 개정 조례를 나열하는 일괄 개정 방식으로 조례의 개정이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의 미반영, 그리고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 개정이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 각 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할 경우 행정의 비능률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부서의 면밀한 사전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일괄적으로 법제심사, 입법예고 등 한 번의 입법 절차를 통해 규제 개선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 법령 적합성을 고려하려는 취지를 10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수입니다.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양구군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과 불합리한 규제 일괄 정비를 위한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실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양구군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의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양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를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 국민의 불편과 비효율적인 각종 사항을 일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괄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규제 일괄 정비를 위한 양구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양구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등 17개 조례에 대하여 상위 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 상위 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유임사항 소급 적용 등 국민의 불편과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괄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양국은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또 그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정 제2항 불합리한 규제 일괄 정비를 위한 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정 제3항 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결정 제4항 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실장 고승길입니다. 저희 실에 대한 총 6건 중 전부 개정조례 1건과 일부 개정조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여성발전 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양국은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양국은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제명 및 전부 개정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적극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문을 가름하고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용 축에서는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서 위천부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다음 양국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나 본 조례에는 명시되지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또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을 연 2회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최근 10년간 연 1회 지급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금융권의 저금리로 이자 수입이 감소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을 연 1회로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앞서 설명드렸듯이 2021년 12월 30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법 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비용 측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첨부 사유를 붙였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를 말씀드리면 부칙 경고 조치 미포함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의한 법인 임원 선임 불가로 본 재료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보는 부칙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입법 의견 중에 특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지방자치법, 기금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나 본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까 부분 내용 갖겠습니다. 기금 존속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0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진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 중에 특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장애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 존속 기간이 해당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수입니다. 양구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실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양구군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3조 및 4조에서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군민의 권리와 의무, 양성평등 실현 정책 추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제 6조에서 양성평등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을, 안제 8조 및 제9조에서 정책 결정 과정 참여, 공직 등이 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제 10조에서 경제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제 11조 및 제12조에서 1. 가정 양립지원, 모 부성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제 13조 및 14조에서 성차별 금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제 12조에서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 적극 추진 사항을, 안제 20조부터 제23조에서 성인지 예산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사항을 두었으며, 또한 제24조부터 제33조에서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 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양성평등기금의 관리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를, 안제 34조부터 제42조에서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기금을 설치 운영 사항 등 총 44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재정조례안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의 보장과 양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국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을 매년 2회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최근 10년간 매년 1회만 지급하고 있고 금융권의 지속적인 저금리로 이자 수입이 감소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 명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단체, 시설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국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 명시함에 따라 이를 방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국은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 명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네, 주민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정 제5항 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 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정 제6항 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 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정 제7항 양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의를 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양국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관내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자에 대하여 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서부터 제4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지원 대상자, 대상주택을 제안하였으며 지원 대상자로는 관내 무주택자로서 저소득계층으로 정하였고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지원 내용 및 범위의 규정으로 최초의 임대보증금의 50% 범위 안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득 수준에 따라 최초 임대보증금의 20%의 범위 안에서 증액 또는 감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기간은 4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원 절차, 재정, 관리자, 입주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의 내용에 관하여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나 그 사전 조례안 설명 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서민아파트 대상주택의 한계번지로 한정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양구군과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보증금 지원 협약이 체결된 양구군 소재 임대주택으로 수정하였고 국가유공자의 소득 기준을 제한하였으며 장기 복무 제대 군인도 동일하게 소득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에 포함 반영하였습니다. 입주자 우선 범위 지원 비율 등 조례 시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며 비용 발생 요인이 있어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으니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국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전문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양국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관내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3조에서 지원 대상자를 양구군 내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자로 하고 안제 4조에는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는 임대보증금 지원 기준을 최초의 50%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최초 20% 범위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기간은 4년으로 하되 규칙으로 연장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9조에서 임대주택에서 퇴거, 임대보증금 상한, 관리비 성실납부 등 입주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등 총 10조의 조문과 규칙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조례 시행에 따른 관내 저소득층 중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예상 규모는 2016년 6억 7,200만 원, 2017년 16억 8천만 원 등 총 23억 5,200만 원 상당의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 결과 본 재정조례안은 주거약자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실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 지원 절차 및 방법과 임대보증금 상한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지원 대상자는 보유재산 정도에 따라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입주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은 상세한 내용으로 정하여 입주자와의 다툼 등 민원 문제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겠습니다. 민원봉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100세대를 더 진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까? 아직까지 계획해서 확정된 건 없고요.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계획안은 가져왔는데 해가지고 100세대는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좀 주거 그 환경 때문에 뭐 주차장의 대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해서 아마 확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협의는 추가로 한다는 의사를 거기서 표명을 했습니다. 예, 더 짓는 걸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96세대죠? 98세대입니다. 98세대? 네. 그럼 70세대 외에 있는 거는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24평짜리입니까? 그게 전용 면적이 59평방미터가 우리 전용 면적으로 돼 있는데 실제 분양 면적은 한 30평방미터, 3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게요? 예. 나중에 발코니 확장하고 뭐 전체면은 방이 3개고 거실하고 해가지고. 그건 이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분양하는 거겠죠? 예, 그죠? 나머지 나머지 예, 거는 나머지 큰 거. 세대 쓰리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9평방미터 12평이 약간 빠지죠. 우리가 일반 통상적으로 하는 게 예, 12평이. 12평이 빠지면은 지금 4천만 원이란 말입니다. 임대보증금이. 예. 이게 좀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1차적으로 거기서 이제 계획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거 갖다 제가 이제 당초에 받은 계획서인데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 했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분양 승인할 때 그때 요게 이제 결정이 됐는데 대략 금액은 요 선에서 이제 아마 제한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임대비 산출할 때 어떤 그런 계산법이나 무슨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자율로 돼 있는데 지금 저 법령이 개정된 자율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래도 기본 근거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건설 표준비가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임대주택 표준비, 뭐 평당 얼마, 그거 하고 뭐 이제 분양가 산정 기준이 있어, 그거 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 금액은 산정이 됩니다. 그 범위 이내에서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11.89평 되는데 예. 4천만 원이면 그러면 공사비를 한 800 정도 받다는 얘기인데 사업비를 지금 내가 어떤 그런 임대의 비를 그 수치를 나눠서 적정 임대비를 찾을 땐 그걸 800으로 받다는 얘기로 생각돼도 되네, 그죠? 지금 계산 그게 근거는. 지금 39.3평방미터짜리가 계약 면적은 62.68평방미터가 돼요. 공용 면적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타 뭐 복도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뭐 지하라든가 기계실이라든가 다 해가지고 합해가지고 이거는 전용 면적이라는 건 실지 우리 그 아파트의 기준 보면은 내부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벽체 중심도 아니고 우리 그래서 그 기준이 조금 틀린다. 근데 그 말씀은 이제 공부상에 예. 어떤 재산을 득하거나 이럴 때 쓰는 예, 말이고 예. 서민이 들어가면 내가 보이는 면적만 쓰는 게 서민이지 저 바깥에 차고도 내 거고 지분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하라는 얘기죠, 얘기는. 자,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계산이 4천만 원 정도다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 협의 과정에서. 글쎄 금액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근데 뭐 더 올라가고 그거는 지금 이제 뭐가 있냐면은 얘네가 생각 못한 게 뭐 내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그 상하수도 분담료가 그게 한 4, 5억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뭐 최대한 우리도 뭐 이 선에서 지키려고 지금 뭐 절충안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해서 임대보증이 4천만 원이면 평형이 39.3에서 40평방미터 되면은 한 열몇 평인데 300몇만 원이 되죠. 700이 아니라. 제가 오늘 지금 여기서 질의를 드린 것은 예. 이런 금액이 우리 관에서 주도하고 어떤 그 서민들이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 여타의 그 일반 주택의 이 전세금을 올리는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평, 15평짜리가 5천만 원, 전세가, 임대가 5천만 원씩 된다 그러면 이게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월세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보증금이나 이런 전세금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도 되니까 그냥 최대한 노력하셔서 이 금액을 좀 다운시키는 걸로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 분양에 대한 기간 동안의 그 연장에 대해서 이 금액이 코스트가 좀 내려가는 수는 없습니까? 5년 뒤에 분양해라, 10년 뒤에 분양해라 이런 우리 권한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내용이고요. 임대보증금 예를 들어서 4천이고 4,900만 평이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월 임대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임대 기간이 이게 8년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4년이고 한번 우리 연장하는 걸로 그래서 8년까지를 해놨는데 나중에 이게 우리가 이제 분양 승인할 때는 나중에 분양가를 산정을 해줘요. 근데 이게 아마 분양가 산정하면 만약에 8년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저쪽 성미가 1억 4천 얼마 돼 있어요. 저쪽에 우리 분양가 산정한 게. 이것도 아마 지금 캐면은 평당 가격으로 지금 600대라든가 그냥 500대 가격일 것 같아요. 그 계산상으로는. 그래서 아마 분양가가 한 1억이고 1억 2천이고 이 정도에 우리가 아마 예상가는 될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 8년 전 후에 가서 우리 옛날 성미 경유 아파트 분양하듯이 그때 가서는 이제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죠. 그때 감정가격 플러스 감가상각비, 쟤네 이윤 그동안에 낸 거 이런 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결정이 돼서 일단 분양가는 저희가 제시를 해줘요. 분양 승인할 때. 아까 같은 그 표준 임대비가 지금, 일반 분양주택이 한 540만 원 되고, 임대는 아직까지 안 올라서 지금 임대주택들을 안 짓는데 그것 때문에 한 340만 원 돈 될 겁니다. 평당. 그것도 표준 건축비가. 그렇죠. 고시한 게. 네. 그런데 이제 그거 계산하고 그러면 금액이 많이 이제 차이가 돼요. 분양주택하고. 그래서 조금 지금 임대 짓는 분들이 이게 올리기 전까지는 좀 안 짓고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거의 계산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산출 근거나 이것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3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주택 평당 단가를 알고 있는데 예. 4천만 원에 11평에 4천만 원이면 이 업자는 이 돈 받아서 자기 건축비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다 갚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내가 의견을 갖고. 아닙니다. 그거는 참고로 표준 건축비에다 토지비 또 강가 자기네 상위 다 포함을 시키는 게 있어요. 그건 알죠.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문제도 이게 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땅을 너무 좋은 데를 줘서 지금 우리 그 땅이 지금 당장은 서민들이 좀 이용하기 좋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나중에 분양을 할 때는 그 땅이 주민들이 위치가 좋다라는 걸로 분양을 받을 때는 더 부담이 가서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겠다. 이런 게 좀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입니다. 아무튼 지금 저희들 지금 저소득층 임대 사업이 우리 양구군에는 가장 큰 지금 우리 서민들에게는 관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고생하셨는데 아무튼 좀 저도 가끔 가면서 지금 현장을 돌려보곤 하거든요. 계속 진행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몇 가지만 지금 이게 50평방미터에서 제곱미터에서 지금 공유 면적까지 다 하면 얼마나 되죠? 공유 면적까지 하면은 50제곱미터에서 한 70대입니까? 70제곱미터. 작은 게 공급 면적이 55.57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6, 7평 정도? 근데 거기서 또 계약 면적은 아까 또 기타 공용 면적이 있어가지고 62.68 정도 됩니다. 62.68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쪽에 지금 62.제곱미터에서 공유 면적을 빼고 지금 우리 주차장 면적도 같이 들어가나요? 거기에? 주차장 면적은 안 들어가죠? 지하 주차장이 있으면 지하 들어가는데 주차장에. 지금 지하 주차장 본 한 동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면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하 주차장은 지금 몇 대나 지금 주차할 수 있습니까? 그쪽에? 지금 지하 주차장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98세대인가? 네. 이 세대에 있는 주차 면적은 좀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기준 면적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게 조금 좀 걱정스러운데 지금 기준은 0.7대로 돼 있어요. 한 세대당. 그래서 기준이 0.7세대도 맞췄는데 작은 평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주택대체는 지금 모자란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실 계획입니까, 이거를? 이게 가장 지금 기본적으로 아무리 지금 저기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이라도 1가구 1차량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계시거든요. 진짜 뭐 연로하신 분들은 운전 안 하셔도 웬만하면 지금 가족들이 오게 되면 주차장 문제가 가장 지금 현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어떻게 해결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되지 예,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고민스러워가지고 지금 이제 요번에 거짝 측에서도 좀 의견을 제시한 게 한동안 더 짓는다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제가 이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어제도 협의를 했었는데 새로 한동 그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수를 한 대라도 갖출 수 있게끔 해서 이자까지 수용을 다는 못하지만은 지하를 파던가. 근데 또 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비교 분석을 오늘 내가 가져오라 그랬는데 지하를 파게 되면 평당 그게 지하 한 대당 파는데 3천만 원씩 소요돼요. 공사비가. 그러면 3천만 원 결국은 분양가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단점은 또 꼭 안고 가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비교는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하 파서 몇 대가 이제 추가를 했을 경우에 지금은 없으니까 이제 방법이 없고 공사 다 올라가니까 나머지 있는 부지 면적에 대한 지하 파는 거에 대한 공사비에서 임대보증금이 4천이면 5천원 올라가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 대신에 뒤에 우리 선관에 있는 부지 있는 데를 일부 두 줄로 해서 거기 뭐 40, 50대 갖추는 뭐 반은 니네가 살아 더 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가져와봐라까지도 좀 얘기했어서 그거는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동 내줄 때는 최대한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하려고 나름대로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민할 게 아니라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우리 김철희 의원님이 지금 앞으로 8년 뒤에 대한 집가 상승률이나 주변의 그 우리 건축비에 대한 상승률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아파트 건축비가 거의 지금의 건축비의 배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그건 저희들이 당연히 주차장에 대한 그 공유 면적은 부담을 시켜서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음 100세대 질 때는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지금 98세대에 있는 주민들이 들어갔을 때에 대한 어떤 주차 문제 그렇게 되면 이게 주위에 있는 그 주민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 군에서 이게 하는 사업이 그런 거 대안도 없이 했다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렇다고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을 분유지를 가지고 또 주차장으로 또 그 용도 변경해서 또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또 지금 그쪽에 지금 4차선을 주차 공간으로 마련해서 주차 금지 기역을 또 한다고 하면은 주민들의 여론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를 좀 어떻게 좀 어떻든 간에 뭐 땅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학교 측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나름대로 의견들을 내세우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군유지를 갖고라도 이분들의 주차 문제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저희들 이제 유교 참전 유공자나 우리 국가 유공자 그다음에 제대 군인들 이분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이제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또 6.25 참전 유공자분들이나 국가유공자들은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그 거주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거의 8년이면 앞으로 그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연세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이제 그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염려를 해야겠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 지금 그때 잠시 간담회 때 얘기했지만은 지금 저소득층들 무주택자들에 대한 그 가능성 몇 명이나 좀 예상을 하고 계시죠? 우리 주민생활 실장님 계신데 그게 어느 정도는 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그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라인이? 그 사전에 지금 받은 게 없어서 저도 좀 예측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조례 공포 이제 끝나면은 바로 1차적으로 한번 그 수요 파악을 좀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뭐 총 세대수에서 임차는 한 250세대 정도는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전세 들어가나 무주택자거든요 사람들. 근데 과연 들어가나 그게 이제 또 문제고 아까 이제 또 일정 금액은 또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정도 수용을 하고 또 가서 관리비의 문제 등이 있어서 또 아마 대부분 또 안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럴 겁니다. 사실 그거는 지금 현재는 수요가 정확히 나온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예, 250세대라는 정도가 대상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설문이라든가 뭐를 해가지고 한번 일단은 뭐 신청을 받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파악은 돼야 됩니다. 이 신청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받습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공포가 아니 이제 우리가 조례가 이제 공포가 되고 예.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시행 규칙을 이제 확실히 좀 만든 다음에 예. 그거 이제 구체적으로 뭐 지원 그거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선정 기준 그거 해가지고 아마 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접수받는데. 뭐 공고를 해가지고 뭐 순위별로 일단 읍면에 하여튼 일단 대상자한테는 일단 통보는 다 개별을 해라래요. 그렇게 해고 합니다. 공고해놓고 그러지만 또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럴 우리가 거예요. 명단 다 나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통보를 해놓으면 다 알고 본인이 못하는 건 뭐 그건 할 수 없는 얘기니까 일단 통보는 다 할 겁니다. 공고하고 통보는 하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이 우리 저소득층들 이제 우리 영세민들에 대한 그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이 생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고 이 지금 우리 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일을 하면 또 이걸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하는데 이것을 전담적으로 좀 우리 실장님 계시지만은 읍면에 이제 기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걸 전담적으로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그 전담 요원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머님 계신데 아들은 멀쩡히 지금 다니면서 뭐 다른 사업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돈 다 벌고 실제로 노인네의 어떤 그 행위를 가지고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돈도 받고 있고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이 돼서 또 받고 있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또 다시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것을 색출을 해야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안 되지. 이것이 만약에 색출이 안 되고 다시 그분들이 지금 우리 이쪽 임대사 건축에 들어갔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지금 읍에 지금 저희들 복지 이게 새로 이제 그 기구가 구성이 됐으니까 제대로 된 그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져야지 여기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도 안 하고 실제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얹혀서 살면서 그냥 거의 뭐 백수도 진짜 상급 백수들이 이렇게 있긴 한데 이거를 우리 군에서는 진짜 분명히 색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또다시 여론의 지탄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요청하겠지만은 여러 가지로 좀 이런 문제는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장님도 신청을 받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의 어떤 그 담당 직원들하고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준을 정확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사기업체를 통해서 이런 서민 아파트 이런 것들을 지었는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임대 보증금이라든가 월 임대료 뭐 이런 것들이 좀 비쌀 것으로 지금 임대 보증금도 지금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 이제 사기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비싼 것 같은데 군 단위에 보면은 다른 도의 다른 군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강원도의 다른 군에 혹시 LH공사나 이런 데에서 이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혹시 지은 것들을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파악한 건 없는데 요 근래 들어서 행복주택이라 그래가지고 네. 영어를 하고 지금 한 두세 군데 지금 확정돼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그리고 여러분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LH공사나 이런 곳에서 지금 하는 거 보면 제가 다른 군에 이제 이런 LH공사에서 지은 국민임대주택을 보니까 18평짜리가 보증금이 한 1,900만 원에 월 임대료 13만 원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보면 13평이 보증금이 2배나 높고 월 임대료도 분명히 훨씬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작은 이런 군 단위에도 좀 가능하면 이런 LH공사나 이런 데를 좀 어떻게
이런 뭐 접촉이나 노력을 좀 해서 그런 방안도 앞으로 이제 또 서민 임대 아파트나 이런 거를 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서민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기 인접 의원님들도 이제 이거 뭐 임대료나 보증금이나 뭐 월 임대료 내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한다면 우리도 이런 공기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공사가 돼서 실질적인 이런 서민들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LH를 끌어들이려고 뭐 저도 한 수십 번 갔다 왔는데, 갔다가 본부장도 직접 만나가지고, 의사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왔었어요. 와가지고 타전했는데, 자기랑 이제 임대주택 쪽은, 군단위는 뭐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한참 해다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결론이 있자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방향이 자꾸 정책이 바뀌면서 아까같이 행복주택, 뭐 무슨 주택, 이게 뭐 자꾸만 생겨요. 뭐 기반 무슨 도시형 무슨 뭐 주택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그거는 그 나름대로 앞으로 수요가를 봐서 한번 협의는 뭐 계속 갖도록 하는데,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는 해봤었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좀 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하면 또 저희가 이제 그 부지를 뭐 일부 예산을 줘야 되고, 또 택지를 무상으로 줘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있는데, 또 그것도 이제 공모해서 2차년도 올해 신청하면 한 몇 년 걸리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다각적인 검토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 지금 뭐 강원도권에 보니까 제가 LH공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찌됐든 뭐 정선이나 홍천, 뭐 또 양양, 뭐 이런 일부 군 단위에도 있고, 제가 아는 데는 뭐 경북 예천이나 이런 군 단위에도 이런 LH공사에서 국민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평수도 훨씬 넓은데 보증금도 절반도 안 되고 월 임대료도 진짜 엄청나게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한다면 우리 양구군에도 이런 LH공사나 이런 데하고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라도 실질적인 서민들을 위한 이런 임대주택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추진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뢰실 의원님, 김철희 의원님. 한 가지만 좀 짧게 좀 설명드릴게요. 거기 총 연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 연건평 면적이 한 1,500평 되나요? 그 계산은? 지금 대체로 보니까 1,500평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건축 면적 말씀입니까? 부지 건축 면적. 계산이 지금 한 1,500, 대충 한 1,500 나올 것 같아요. 1,5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뭐 과장님이나 의원 입장이 아니고 일반 주민 입장일 때, 일반 주민들이 앞 건물을 지금 한 340에서 50 진다고는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 땅이 지금 9억 2,800에 우리가 매매했죠. 그죠? 그러면 1,500평을 나가려면 평당 분양의 분담금이, 토지 분양금이 60만 원씩만 홀딩을 해가면 땅값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했다고 쳐요. 그죠? 그러면 400만 원에 진 거예요, 한 평당. 그죠? 400에. 자, 그러면 하수분담금, 설계비, 공과비, 업무 추진비, 기타 경비를 뺀, 그건 여기 포함이 못 되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지금 이 돈 갖고 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얘기를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난 일반인들이. 그럼 이 회사의 이윤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나중에 금액 산정할 때 이런 내역도 옆에다 다 붙여주시라는 얘기지. 오해가 없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상권 의원님께서 이제 그 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 우려를 좀 했는데, 그 보증금 지원에서 이제 최초 임대 보증 50%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고, 또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20%를 이제 증액
하거나 뭐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어요. 앞으로 규칙을 정한다면 어떻게 정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는 지금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초수급자 1순위에 대해서는 뭐 60에서 70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원룸에 이제 혼자 노인네들 진짜 없는 분들 원룸으로 하는 거, 그분들도 이제 거기 상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을 생각했고, 그다음 2순위 정도 차상 예측이나 한부 뭐 이런 거는 이제 한 50 지금 도래대로, 그다음 3순위 정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재산을 제한하는 그런 분들은 뭐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좀 제한을 좀 해서 할까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 보증금을 이제 50%에서 오히려 3등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감액시킨다 이거죠? 예, 3순위는 좀, 예, 3순위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특히 우리 이상권 위원님께서도 이제 우려를 했습니다만 이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임대 보증금의 부담 때문에 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임대료가 뭐 목돈은 없지만은 우리 정부에서 법정 지원 비용으로 이자 부담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임대 아파트를 건축을 할 경우에 남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부지 면적은 부지 면적, 거기 남은 면적 중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계획 끝나고 잔여 면적을 말씀드립니다. 한 동을 이제 지금 현재 900평 정도를 가지고 한 동을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동을 더 지면 이제 반 잘라서 진 건데 그게 한 8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합해가 1,700평을 가지고 두 동을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자기네 들어온 거고, 나머지 지금 해면 한 640평 정도 남습니다. 성관에서부터 E자로 쭉 자른 평수가 한 640평 정도 남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활용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좀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뭐 하여튼 협의하는 거에서 그것도 생각을 하고 한번 니네가 거기서 그려서 최소화 면적으로 대수 많이 돼 있는 걸 하여튼 그려서 가져와 봐라, 그렇게 한번 제시를 하는 겁니다. 뭐 이건 조례 지금 뭐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은 뭐 남은 부지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이제 활용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구도심권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주택들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뭐 한 40-50평 또는 뭐 하는데도 수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임대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상가들이 많이 지금 짓고 있고, 그럴 경우에 아마 공공 주차장을 아마 매입을 해서 지금 주택 허가를 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택 부서에서는, 건축 부서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정책을 좀 수립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정 제9항 양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정 제10항 양국은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용표입니다. 양국은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규제개혁의 상징인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 허용 지역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곳 이외에 조례로 영업장소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활성화 및 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 영업 장소는 안 1조에서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2조 영업 장소는 법령에서 정한 영업 장소 외에 문화시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장소를 추가로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영업 장소에서 영업에 필요한 첨부 서류를 명시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왔으며 조례에서 정한 장소 외에 시대별, 상황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민 불편 및 안전을 고려하여 추가 영업 장소를 규칙에 위임하였고 안 3조에서는 제2조에서 정한 영업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 내용은 붙인 것 같고 입법 예고 기간은 2016년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 의견 제출 등 별도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 및 비용 축에서는 붙인 것 같으며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 축의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수입니다. 양국은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위와 주요 내용은 담당 소장의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렸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음식 판매 자동차에 영업할 수 있는 범위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음식 판매 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여야 할 영업 장소 및 그 영업 장소에 따라 첨부해야 할 서류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영업 장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3호에 따른 문화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그 밖에 군수가 음식 판매 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 등을 영업하려는 자의 수요,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하였으며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는 그 영업 장소에 따라 해당 시설 사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신고증 등 서류, 해당 시설 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와 체결한 사용 계획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총 5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재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조의 2 제9호에서 정한 지역 외에 추가로 영업장소 가능한 장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등으로 음식 판매 자동차가 영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제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한 가지만 좀 저희들 그 음식 판매 자동차라고 하나 지금 양구에 등록한 차량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저희 행사장에 와서 지금 커피나 뭐 이 팔고 있는 그 차는 이 외지에서, 예, 외지에서 온 들어온 차들이 여기 와서도 판매를 할 수 있나요? 현재 자치단체 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죠? 예.
저희 양구에 지금 그럼 저희들 양구에서 지금 차량 음식 판매 자동차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현재까지 등록된 차량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문화예술 관련 그 건물에서 행사 있는 곳, 그다음에 체육 경기 하는 곳 그런 쪽에는 예를 들어서 판매 자동차 허가를 받았어요. 받게 되면 보건소 가서 받습니까? 음식업에서 이거 저희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하고서 그러면 이제 그 허가 판매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예. 그럼 어떻게 공시합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지정해? 등록할 때 장소를 지정해 지정해줍니다. 그러면 커피, 제과 뭐 어떤 또 뭐 있습니까? 뭐 떡볶이 뭐 하여튼 휴게점이라 하면은 휴게 음식 다 합니까? 예, 예. 차량에 대한 어떤 그 크기의 제한은 없습니까? 현재는 크기 제한은 없는 거라고. 그 차가 양구에 있는 차가 아니라 외지에서 들어온 차군요, 이게.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조례를 만드신 거는 뭐 잘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각종 축제나 행사 시에 그 난장에서 지금 그 장사라는 건 위법이죠.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죠? 원칙적으로 위법이죠. 원칙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장소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이걸 몇 대를 했다. 만들어서 만약에 했다. 이거 지금 요 조례에 준용해서 지금 영업을 했다. 그 사람들이 저 길에서 난장에다 니아까 같은 데다 판 깔아놓고 음식 파는 게 있는데 저건 조례에 준용치 않은 건데 철거해 주세요라고 하면 철거하실 수 있어요? 그걸 사회 통념에 맞춰서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어떡하지? 저희가 그 축제는 축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축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축제 부서에서 하는 거는 어쨌든 행위는 음식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 아니에요. 그게 축제든 뭐든 연관 짓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굳이 이거를 자동차라는 명칭을 붙여서 자동차 안에서 타이어가 있고 위에 그 적재하면서 파는 뜻으로 들어야 되겠죠, 이건 그죠? 예, 푸드트럭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걸 장사를 하고 있어요. 수지가 안 되고 저 안 돼. 근데 이 허가를 내준 군청이나 보건소 와서 저 사람들 자동차 여기 준용하지도 않고 응? 저렇게 장사하는데 저거는 좀 규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냐고요. 축제위원회하고 협의했으니까 괜찮다 그러실 건지. 하여튼 그 축제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장소가 그 위법이라는 상황이 발견됐을 때는 저희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 판매, 자동차라는 걸 뺀다 그러면 포장마차식이 되니까 걱정도 되고, 그죠? 막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원래 그 시행규칙에 푸드트럭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장소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그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거 발생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그 식품위생부에서 또는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그래서 있는데 축제위원회나 이런 데서 특정의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게 편치 않으신가라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축제위원회나 이쪽에서도 여기에 걸맞는 이런 각종 행사 시에는 일정 부분, 양군 중에서 지정해진 일정 부분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준용치 않아도 그 축제 기간 동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느 조례에다 만들어 놓으시면 편치 않으시나 이렇게 얘기하는 뜻입니다. 예, 그 축제위원회가 한번 협의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 자동차 사갖고 장사 안 되면 또 이것저것 물고 늘어지거든 분명히 대상됩니다. 그거.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예, 이사입니다. 네. 예. 한 가지만 그 위원장이 좀 참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제한 이유에도 있습니다만 정부의 그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아마 그 청년 창업을 좀 촉진하고 또 주민의 일거리 창출에 이제 기여하기 위해서 이 정책이 아마 각 시군에서 이렇게 다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려고 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장소에 대해서 입지 그 검토 요청을 이제 해가지고 그 장소가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장소가 합당하다 생각되면은
저희한테 그 식품위생법에서 규칙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저희가 등록을 해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평상시에는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에 대한 등록이라든가 신고 규정은 없나요? 지금 규칙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뭐 하천이라든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는 예. 규칙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조례에도 규칙으로 정해서 뭐 행사장이라든가 일정한 장소를 이제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겠다. 예. 그러면 그 사전에 어떤 그 등록이나 신고 절차가 없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시설 사용 그 계약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자동 어떤 뭐 먹는문관리법에 정한 거에서 식수를 어떻게 사용한다든가 이런 거를 다 식품위생법에 정한 대로 맞아야 됩니다. 지금 없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 먼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 거기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를 받은 다음에 이제 그렇게 받은 그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자가 예를 들어서 양록제에 가서 이 영업을 하려고 하면 그 양록제 위원회라든가 그 축제 부서나 그 단체의 시설 사용 계약서 뭐 아니면은 뭐 어디 공원이면 공원에 대한 그 시설 사용 계획서를 하고 받은 다음에 그걸 첨부해가지고 지금 보건소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영업 뭐 허가를 받든지 이렇게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죠? 예.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이 규제 계획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이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등록을 받은 자가 양구의 행사 때 와가지고 뭐 그 행사 주최하고 그 뭐 사용 계약을 하고 그 영업 계약을 하고 가지고 보건소에 들어왔을 때 영업이 가능합니까? 예, 그거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뭐 다른 지역에서 오는 건 안 된다고.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그 지금 요 장소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시설 사용 계획을 맞으면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그 운영함에 있어서 이건 뭐 그 정부의 그 규제 개혁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조례로 더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은 기존에 이 가로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영업을 무허가로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과 관련해서 양성화시키고 또 그분들이 그런 어떤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번 조례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하고 영업을 하지 않으면은 또 김철 위원이 우려한 대로 어떤 마찰이 있을 것으로 이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 의견을 드리는 것은 본 조례와 규제를 통해서 실질적인 기존의 어떤 상권도 보호하고 또 기존의 이런 가로변에서 음식 판매를 하는 분들도 이 조례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직도를 철저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설정 제10항 양국은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설정 제11항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권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이상건 간사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상건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양국은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2일 제227회 양국은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양국은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 불합리한 규제 일괄 정비를 위한 양국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양국은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해 원하는 가결 10건으로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심사 결과 보고서는 11월 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양국은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